현재 중국에서 느닷없이 한국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한국 관련한 의견이 갑자기 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 가세해서 한국을 몰아세우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미국 주요 언론은 정반대의 기사를 제시하며 중국과 일본의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지만 공통된 것은 한국의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K방역이 무너졌다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무너진 K방역 세계 최대 감염 수준인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라며 기사를 내보냈으며, 또한 한국은 최근 방역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증 병상 가동률이 63%에 이른다며 한국 의료 현장에 고충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구 성향 상케이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발상으로 감염을 폭발시킨 한국 정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이 지옥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국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악마의 발상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백신에 생리식염수를 섞은 물백신을 접종시켜 감염이 파다하게 증가했다는 유언 비어도 실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한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만 발생해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2년간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한국에 비교를 당하며 한국이 극찬받았던 반작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으로 굴욕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의 선전을 보고 있기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은 스스로 방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엔데믹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며 일본인 유전자도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일본을 개방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정작 일본은 미국에 여전히 여행 금지국으로 설정되어 가면 안 되는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일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방역 불신을 주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한편 중국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코로나 관련 잠잠하다가 이제 폭탄 발언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자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6,000명을 넘어서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0명의 인민해방군을 투입하는 등 2,500만 명의 전수 PCR까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기에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근거리 지역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중국인들은 우선 매우 큰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민에 따르면 중국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한데,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와 높은 벽을 쌓고 제로 코로나 상태를 유지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정상으로 여겨왔기에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한 현재 상황을 대형 재난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력한 도시 봉쇄 속에서 2,500만 주민은 대부분 집에만 머문 채 각자 도생 중입니다. 발이 문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뜻의 족불 출문 방침에 따라 격리 기간 내내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었으며, 결국 격리 장기화 속에서 먹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자 일부 주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입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일부 상하이 봉쇄 지역 주민들이 식료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영상이 올라왔고, 창춘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이 핸드폰 앱으로 채소 등을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 울며 통화하는 영상도 유포되었습니다. 중국 SNS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창춘시 독거노인들의 실상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봉쇄에만 급급할 뿐 대책은 없다고 입을 모았고 중국 방역 대책에 대해 크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즉각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전해지는데, 중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때로지어 연합하여 민심이 동요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염이 매우 빨라 중국 코로나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더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며 경증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인구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방역을 풀어버릴 경우에 하루 예상 확진자는 약 1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코로나를 봉쇄해 사실상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으로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의료 붕괴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백신은 서방의 mRNA 백신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물 백신일 수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 감염 시 서방과는 다르게 백신 효과를 거의 못 본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당국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시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분위기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가 중국 지방정부는 눈밖에 나게 되고 공산당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당면한 3연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상하이의 봉쇄를 지속하기로 하며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계속 확진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당국이 하도 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심각하게 하자 이제 증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채널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절대로 당국에 들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코로나 확진보다 격리가 두렵기 때문에 절대 확진을 피해 격리를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결국 오미크론 앞에서 서서히 민심이 요동치며 중국인들이 정부가 문제다라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중국 관영 언론 등에서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사태를 외부에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 대상이 바로 현재 1확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된 것입니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는 왕징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한국 의류 판매점 점원이라는 당국 발표를 전하며 세계 지역의 감염자가 한국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일에도 이 매체는 랴오닝성 갸렌시와 장수성 창수시의 감염자가 한국 수입 의류와 관련이 있다며 한국 의류를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 원인을 한국의 옷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한국산 옷이 문제라거나 수입품은 항구에서 2주간 보관한 뒤 문제가 없으면 내지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중국은 PCR 검사를 해산물에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요원들은 생선 장수 주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에 생선이 PCR 음성이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중국 당국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한국의 책임이 크다고 뒤집어 씌우는 정황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하며 대대적인 보상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은 청정 지역이었는데 가까운 한국에 오미크론이 넘어오고 있다. 보상 청구를 하자라고 했고 실제 한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한국 의류 상점을 운영하는 교포들도 강제 격리를 당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감염 전파원을 의심하는 해외 물품 생산지를 한국으로 특정해 발표하는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질병센터 CDC나 WHO에서는 우편물이나 화물의 표면 접촉으로 코로나 접촉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나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해외 기원서를 주장해오며 지금까지 냉동식품을 포함해 우편물을 통해서 중국에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 한국이 코로나 정점에 다다르니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자신들이 코로나 기원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도 무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거의 매일 한국이 방역을 실패했다며 한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효율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률이 낮은 국가가 되어 결국 독감과 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한국 치명률은 0.1%인데 일본은 그의 4배인 0.44%로 한국보다 훨씬 감염 대비 사망자가 높으며 미국 대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으로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방역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라고 해도 백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명률은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 현재 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중국은 더욱 봉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의 코로나는 앞으로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과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앞으로 확진자가 많아질 경우 중국 내부에 새로운 변이 생산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앞으로 중국에서는 서방의 백신을 비롯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틀어막았지만 앞으로 오미크론 이상의 확산 속도도 빠르며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그때는 반대로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한국의 방역에 협조를 구하는 정반대의 뻔뻔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위중한 관계로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내 확산이 본격화되면 주변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